그 오늘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기준점을 어디를 두고 있느냐, 그리고 돈을 번다고 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뭐를 투자를 해야 돼요, 이 혼란이 엄청 겪잖아요.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뭐 등등등 얘기하는데 왜 저 화면을 띄울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서 제가 채팅장에 한번 써보세요. 여기 18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8억. 그리고 18억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평수를 확인을 해보면, 평수를 확인해 보면 32평이에요. 32평에 18억이야. 32평에 18억. 여기에 있습니다. 5번 출구에서 이렇게 와서 이쪽에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지점에. 그리고 여기 지금 4번 출구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여기에 여기 17억 5천. 5천만 원 차이죠. 5천만 원 차이. 그래서 이거를 평수를 확인을 했더니 26평이에요. 32평이고 26평이고 여기가 평수가 조금 더 작은데 5천만 원 좀 적어요. 이랬을 때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가 1번, 답심리역 북쪽이 1번, 여기 밑쪽이 2번, 1번과 2번 중에 지도만 보고 어느 거를 살 것인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1번과 2번. 채팅장에 1번과 2번을 써주세요. 나라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사겠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사겠다. 2번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2번이죠? 1번, 2번, 2번, 1번과 2번. 1번도 상권 지역이 되긴 할 텐데 상가로 쓰게요. 뭐 이것도 뭐 말이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따져봤느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1번과 2번 중에 판단 기준은 시장과 뭐 청계천 뷰가 껴있으니까 빨간 땅? 모이는 자리? 그러면은 이제 숫자적으로는 한번 따져볼까요? 그거는 그 인문학적인 모이는 자리니 뭐니는 인문학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이과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쓸만한 건가 아닌 건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숫자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참고로 얘는 1층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과 3층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숫자로 해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요거는 1층인데 1층 한 칸밖에 없는데 월세가 200이 나온대요. 그리고 얘는 3층인데 월세가 600이 나온대요. 사람이 몰리기는 해요. 이쪽이 더 몰리기는 해. 시장이 껴있으니까. 근데 한 층밖에 없어서 200밖에 못 받는데. 근데 여기는 3층이나 있어서 600을 받는데. 그러면 숫자적으로 한번 비교 판단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숫자적으로.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인문사회적인 요소 플러스, 왜냐면 시장 경기가 어떻게 된다,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된다, 이게 인문사회적인 지식인 거잖아요.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입지를 놓고 봤었을 때는 2번이 입지가 더 훨씬 좋고 1번이 입지가 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시로 든 게 가격은 서로 비슷한데 하나는 200밖에 안 나오고 월세가, 하나는 600이 나와. 근데 면적도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유사해요. 이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치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일기준선상에 있어서의 뭔가를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월세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가치평가를 하지? 그냥 600이 나오니까 600이 좋은 거야? 이렇게만은 생각할 게 아닌 거죠. 600이 월세 600 나오니까 600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애들이 얘기하는 수준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준 없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갖고 뭔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흔들릴 게 없어요. 근데 기준이 없을 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나름 이거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말로는 쉽게 얘기를 하죠. 600이 굴하다. 제가 예시를 했잖아요. 만약에 600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600이 나오고 이게 200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과적으로 숫자로 실적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건지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3% 역산하면 24억이 나오죠. 빌려님이 이 지금 계산한 거 지금 봐보시면은 나오죠. 자, 200이 나오는 거는 200 계산. 네. 8억. 소식은 그렇죠. 연예는 아직까지도 수식을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8억짜리인 거죠. 8억짜리. 지금 빌리언님이 계산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여러 다른 기준이 있지만은 3%라는 기준을 갖고 뭔가를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얘네들을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주식 투자를 하든지 이거를 등가 관계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걸 똑같이 대고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른 기준을 대면서 부동산이 더 좋아? 주식 투자가 좋아? 코인 투자가 좋아?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30평입니다. 30평. 30평 땅이 있어요.
근데 이 30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두 건물은 붙어 있어요. 인접 지역에 있어요. 인접 지역에 있어. 그런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25억에 매도가 됐고요. 하나는 15억에 매도가 됐어요. 거의 유사 지역인데. 근데 왜 10억이나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날까? 그렇죠. 임대료 차이입니다. 임대료 차이. 임대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임대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냐 했더니 동일 수익률을 적용을 한 거예요. 동일 수익률. 그래서 3%라는 동일 수익률. 3%라는 동일 수익률을 적용을 해서 이 두 물건이 가치적으로 25억이 맞느냐 15억이 맞느냐를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그러면 25억에 팔렸다는 물건은 예를 들어서 월세가 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5억에 팔렸다는 물건은 300만 원이에요. 월세가. 면적은 같지만. 근데 왜 900이 나오겠어요? 900이 나오는 이유예요. 층수가 더 있으니까. 내지는 층수가 높던가 아니면은 그 동네에 맞는 적합한 임대를 하고 있던가, 적합한 임대를 하고 있던가, 층수가 높아서 임대 공간이 많던가,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면적이 같으면 땅값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땅이라는 게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이 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면적이 32평으로 똑같고 여기도 27평 정도 돼서 면적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이 두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확인했는데 이거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뭐냐? 3%라는 기준점을 똑같이 놓고 3%라는 기준점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같은 일정 정도 10억을 놓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코인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내가 기준점을 갖고 내가 몇 프로의 수익률을 낼 것인지, 어떻게 수익률이 아니면 다른 어떠한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부동산에 태울 건지 아니면 주식에 태울 건지 아니면 코인에 태울 건지, 이게 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결과값으로만 가지고 기준 없이 얘기해 놓고 나서 내가 이거 수익 엄청 많이 났다고, 내지는 나 이거 엄청 손해 봤다고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란 얘기죠.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그거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타기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3천원에서 내가 물을 얼마 탔는지를 몰라요. 6천이 돼 있고 1억이 돼 있어요. 내가 원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1억인데 8천 돼 있으면은 3천만 원만 기억하고 5천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1억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나는 3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1억 돼 있어. 그럼 7천만 원 번 거예요. 기준점이 뭐냐? 그리고 기준을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늘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민이 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방향 설정은 명확하다. 그리고 후회도 안 하고 내가 선택한 게 잘된 선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상한 일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25억짜리가 900만원 월세가 나오고 3%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동일 면적이죠. 15억짜리를 300만원이 월세가 나오고 3% 기준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매물은 얼마에 사는 게 적정한가? 이것도 계산이 바로 나오죠. 이과인 빌리언님이 이거를 계산을 해주실 건데 900만 원이 나온대요. 900만 원이 나오면 이 건물을 25억에 샀대.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그죠? 25억이 싼 거야, 비싼 거야?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25억이 비싼 거야, 싼 거야? 싼 겁니다. 그러면 15억인데 300만 원 나와요. 비쌉니다. 12억 가치예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니까는 계속 혼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해놓고서는 이거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할 걸. 주식 투자 해놓고서는 부동산 투자할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명확하게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델방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25억짜리를 샀어요. 25억짜리 산 거예요. 25억짜리를 샀는데 900만 원 월세가 나와요. 그러면 25억짜리가 25억 가치인가 해서 3%로 역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36억짜리인 거예요. 근데 36억짜리를 얼마에 산 거예요? 25억에 산 거예요. 36억짜리를. 반대로 15억 주고 샀대. 근데 월세를 봤더니 300만 원밖에 안 나와. 3% 기준으로 똑같이 돌렸더니 왜? 동일 지역이니까. 동일 지역이니까 3%를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더니 환산을 했더니 12억밖에 안 나와. 근데 난 15억 주고 샀어. 그러면 3억을 더 준 거잖아요. 보증금은 큰 영향을 그렇게 많이는 주지 않습니다. 월세 대비해서 보증금이기 때문에. 근데 큰 틀에서의 이 차익 자체가 25억에서 보면은 25억을 주고 사고 36억 가치를 25억 주고 사고 15억짜리 12억 주고 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맞아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지개님. 근데 거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3%라는 기준. 그거를 동일하게 적용한 거예요. 3%라는 기준.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할 때 자꾸 동일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치가 다 달라요. 갑자기. 내 유리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기준을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연애는 무슨 계산을 하는 거야? 얘는 수학을 하면 안 되겠네. 연애는 그냥 문과 하는 걸로. 이거는 산수입니다. 산수. 수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할 때 25억 주고 샀었을 때 이게 싸게 샀냐 비싸게 샀냐를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격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부동산 가치 판단입니다. 가격 판단이 아니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투자해서 돈을 못 법니다. 오늘 돈 버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가격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 연애처럼 이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복잡한 얘기도 아니고 무지개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정리. 맞아요. 지금 김 부장 2천만 원에 900만 원이 토스트 가게가 900만 원이 될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제가 그랬잖아요. 층수가 많아서 임대 공간이 많든가 아니면은 적합한 임차를 맞춰서 900만 원이 나오게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가치 판단을 잘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뭔가를 세팅을 잘 해놓은 게 있어야지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코인이냐,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이거는 인문학적인 얘기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시장의 판이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코인인가 어디에 돈을 넣으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투자잖아요. 많이 오를 것 같은 곳. 왜 코인이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코인이죠? 가격 변동성이 크면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가격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요? 가격 변동성이 크면은 오르지 않는 거죠.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커지진 않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세계적 수요. 세계적 수요가 아니라 지금 매도를 치고 있는데요. 코인을.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격을 얘기하지 말고 가치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지금 몰리는 곳은 희니가 얘기한 거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거를 찾아서 가격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평가된 거를.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저평가됐냐? 하나씩 따져볼게요. 부동산에서 아파트가 저평가냐? 저평가예요? 미국 주식이 저평가냐? 저평가예요? 3번 한국 주식이 저평가냐? 저평가예요? 4번 코인이 저평가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저평가냐? 저평가로 낮은 가격 표시를 하고 있냐? 1번 빌려님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아파트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평가인지 아닌지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가격은 높게 표시가 돼 있지 않나요? 싸지는 않다. 그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저평가. 상대적으로 싼 거.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돈으로 됩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를 산다라고 치면 저평가이냐에 대해서 시원하게 저평가다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2번 싸냐? 시원하게 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단박에 대답이 안 나오죠.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두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저평가냐에 대해서 답을 해보셔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답을 한번 해보세요. 1번 한국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이면서 물리적 가격이 싸냐? 이거를 답변을 해보시면은 기준이 나와요. 돈을 벌 수가 있고. 근데 그게 혼란스러우니까 오늘 으쌰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 혼란스러운 거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투자의 개념에서는 그런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의사님이 퀴즈 할 때 얘기했어요. 투자냐 안정성이냐. 투자와 안정은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어떤 기준? 내가 안정적인 삶을 선택을 할 거면 그럼 리스크 없는 거 해야죠. 둘 다 하고 싶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두 배, 세 배. 두 배, 세 배 정도 아니고 네 배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배 노력. 이과, 문과적인 요소가 둘 다 들어가야 돼요. 이를테면 제가 이따금씩 빌리언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빌리언님이 최대로 발달된 게 뭐냐면 이과적 발상이 최대로 발상이 진짜 이과적 발상은 끝판이에요. 끝판.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근데 문과적 발상인 인문사회적인 거는 늦어요. 코인을 제가 올 초부터 빌리언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뭐하고 해도 기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네? 기뚱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지금 후반부에 코인을 사서 낮은 가격에 사긴 샀어요. 이게 이과 문과적인 요소가 동시에 노력도가 들어갔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빌리언님이 아파트 분양권으로 실패하면서 눈물을 쫄쫄 흘리고 있는 그날 우리가 사과를 하는 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코인을 이제 투자할 때가 됐다. 뭔가 하면서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해드린 게 결과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 기준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계속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나? 기준 없이?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태까지 흐름에서 연애가 가장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니까는 연애가 답을 해볼게요. 연애랑 연애가 이제 30대니까 그러면 이제 이과적인 감성은 있고 문과적인 감성이 없던 빌려님이랑 두 명이 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치가 저평가이면서 가격은 어떠냐?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높다, 낮다를 쓰는 거예요. 1번. 가치는 어떻게 돼 있냐? 이유도 써보는 거예요. 이유. 이유도 써보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점을 놓고 해야지 어디에다 뭐를 베팅을 할지가 나와요. 지금 30대와 40대의 생각을 지금 나머지 분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 가치와 가격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병아리 청년님도 의견을 내셔도 상관이 없고요. 미국 주식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지금 봐봐. 문과적인 요소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메타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거가 가격이 낮게 표시되니까 700불에서 600불로 떨어지니까 메타를 사람들이 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는 되게 높은데 저평가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700불에서 600불로 저평가돼서 가격으로 표시된 게 상대적으로도 싸다고 생각하니까 메타를 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는 이거를 할지 저거를 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가치와 가격? 병아리청님, 가치는 높은데 가격은 더 높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맞아요. 가치가 높은 거를 사는 게 맞으니까. 근데 가격도 높대. 그러면은 사는 게 맞을까? 대체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체품을. 가치는 높은 것 같아. 근데 가격은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대체품을 찾아서 이거를 가격이 낮은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가격을 커버를 못하는 거를 가격은 가치도 높고 그죠? 가격도 높은 거를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벌어야죠. 그러면은 저평가돼 있는 거를 찾아서 그죠? 매수를 해서 돈을 벌어서 종국에는 아파트를 사시면 되잖아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격 커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격 커버가 불가능하니까. 가격 커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벌어진다. 이거 정확하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격 커버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는 대체안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평가된 거가 뭐냐? 저평가된 것 중에서 가격으로 표시된 것 중에 싼 게 뭐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의사결정은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생각하면 돼요. 의사결정은 네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 판단을 했었을 때 코인이 지금 1.3억이 된 거는 저평가가 맞다. 그리고 가격도 싼 게 맞다. 그러면 코인은 지금 추매를 하는 게 맞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지금 보면은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근데 가격은 높다. 나는 안 사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매수를 해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사는 방법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생각을 안 하고 연결을 시켜서 집이 없으면 어떻게, 집이 없으면 어떻게, 집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고 누가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데 코인도 해야 돼. 주식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아니에요. 판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아파트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팩트야. 예를 들어서 가치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가격이 너무 높아. 내가 커버하기는 어려워.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냐? 선택 안 하면 돼요. 코인은 1.2억
1.2억으로 떨어졌어. 1.3억이든 1.2억으로 떨어졌어. 저평가 됐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커버 가능하냐? 커버 가능하네. 가격이 싸네. 실행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늘 한국 주식에서 뭐를 사면 좋을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그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금융 지주를 볼게요. 이거는 배당주예요. 배당주. 지금 현재 배당주인 우리 금융 지주를 봤었을 때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이 차트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 제가 그러잖아요. 가치 평가를 먼저 해보자. 가치 평가를 해본다는 얘기는 이게 싼 주식인지 비싼 주식인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판단을. 싼 주식인지 안 싼 주식인지. 그리고 그거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싸냐 안 싸냐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1번 배당주끼리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배당주. 그러면 우리금융지주 말고 현대차우도 배당주고 한국셀석유도 배당주고 걔네들의 가치 정도 차트의 흐름 정도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우리금융지주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한국 현대차우 이러지면은 이렇게 길어지면은 마카롱 싫어하는데 예. 현대차우 지금 차트 모양 봐보세요. 현대차우 차트 모양이랑 우리금융 차트 모양이랑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지금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가치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동일선상 안에서. 그러면 현대차 우가 더 저평가인 건지 우리 금융주주가 저평가인 건지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격으로 봤었을 때 가격이 살 수 있는 커버 가능한 가격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현대차 우를 봤더니 가치 판단을 했어. 근데 가격을 봤더니 19만 원이야. 내가 근데 19만 원을 커버할 능력은 안 돼. 한 주에 19만 원이라서. 근데 우리 금융주주를 봤더니 이거 2만 5천 원짜리네. 근데 가격으로는 커버가 가능해. 그러면 어떤 걸 사요? 우리 금융지주를 사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끝냈다면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치 판단은 또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게 저평가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예를 들어서 그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 판단을. 그러면 시장평가 인문사회적인 요소로 가는 거예요. 현대차가 실적이 괜찮다는 상황도 인지하고 있고 내년에도 현대차의 시황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슈팅을 해서 2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9만 원이야. 떨어지는 기울기가 상당히 돼 있어. 우리 금융지주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동은 없고 꾸준해. 올해 대출로 돈 벌을 거 다 팔았어. 그래서 이제 한도 금액도 다 없어졌어. 소진됐어. 끝났어. 더 이상 드라마틱하게 변동될 게 없어. 내년에 신규 대출 나와야지. 신규 대출 팔면서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보겠네. 그러면 차트가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겠네. 그러면 올라갈 게는 현대차가 더 올라갈 게 남아있지 않을까? 이러면 저평가인 거죠. 그죠? 현대차가 저평가가 현대인지는 알았어. 근데 봤더니 뭐가요? 가격이 20만 원이야. 이거 커버 가능하면 현대차 우를 사는 거고 내가 그 정도 커버는 안 돼. 2만 5천 원짜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만 5천 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그러면은 우리 금융주주도 있고 나는 우리 금융주주보다는 조금 돈이 더 여력이 되는 것 같아. 그럼 뭐야? 배당주 다른 거 봐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주주 단가가 6만 원이니까 9만 원이네요. 9만 원. 그거는 이제 이 하나금융이랑 우리금융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차트의 기울기 정도를. 근데 하나금융 왔더니 치고 올라와서 많이 빠졌네. 근데 9만 원이야. 근데 많이 빠진 거 생각하면은 하나금융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금융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9만 원이네. 커버 가능해?
그럼 커버 가능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죠. 지금 오늘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얘기. 돈을 그렇게 벌고 싶어 하시니까, 그리고 이거를 해야 돼? 부동산을 팔아야 돼? 부동산 안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할래? 부동산을 할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명확하게 떨어져요. 명확하게. 고민할 게 1도 없어요. 고민할 게.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복잡할 게 1도 없습니다. 몇 가지 기준점을 똑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동일한 기준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시라.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900만원 월세가 나오는 거를 25억 주고 샀어. 근데 동일한 면적인데 300만원인데 15억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절대값을 가지고 15억짜리를 30평이야. 30평인데 그러면 15억짜리가 잘 산 거야? 25억짜리는 손해본 거야? 이거를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그거의 판단 기준이 뭐다? 기준값을 뭘로 정했냐? 3%다. 동일한 기준값. 이렇게 하면은 고민거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할래? 뭐를 할래? 생각을 잘 해보세요. 복잡할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차트가 내려? 차트가 내리니까 짜증나? 아니죠. 차트가 내리는 게 훨씬 더 지금 난데? 저는 지금 차트가 떨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좋은데요? 코인이 1억 6천일 때 열나 짜증났는데요? 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났는데요? 어떻게 변동성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던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근데 결국에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비교 판단을 꼭 해보시라.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라. 미국 주식도 똑같아요. 지금 뭐 코인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주식도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코인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그렇게 판단하는. 지금 좀 전에 뭐 얘기했던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겁나 떨어졌어요. 메타. 이렇게 하니까는 아이씨. 지금 여기 메타 차트 한번 봐볼게요. 마지막으로 막 마카롱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 메타 차트 봐보시면은 지금 봐봐요. 가치 평가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저평가야? 저평가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최고가 796불이에요. 796불. 근데 지금 600불 간당간당해요. 600불. 그러면 이게 저평가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평가냐? 엄청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이 괜찮냐? 600불이에요. 한 주에. 한 주에. 그럼 이거 사는 거 맞을까? 내 분수에? 내 분수에 이게 사는 게 맞을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오늘 시드머니 강의를 하는 줄 알았다. 그렇죠. 오늘 애가 아프지만 열심히 또 퀴즈를 낸 의사님을 위해서 명확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다.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이 답답한 거다. 그냥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아이고야. 그래서 메타를 살지 말지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메타를 살지 말지. 내 예수금 통장 봐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만에 퀴즈 얘기한 거 겸해서 지금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돈이 되는 얘기. 오늘 분명히 돈이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액면적으로 물리적으로 15억짜리가 싸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오산. 30평인데 15억이면 싼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재적 가치가 평가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따져본 적이 있느냐. 가치 평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평가. 자,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길게 했어요. 시드머니 강의가 이번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자료를 좀 정리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오늘 얘기가 나와서 약간 지금 불을 뿜을 컨디션은 아닌데 약간 불을 뿜었어요. 오늘 컨디션이 그럴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드머니 강의 때 이거 말고도 환율에 대해서 한번 두드려 패보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신 차리면서 돈을 좀 벌어보자. 환율을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하자. 그냥 원화가 싫어 이거 아닙니다. 원화가 싫어가 아니에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잘 해보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계산 빠르게 돌려주시는 빌려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과 다 와요. 근데 문과적인 감성은 아직 모자르다. 네. 문과적인 감성이 더 필요하다. 칭찬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빌리언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할게요. 빗썸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시세가 1억 3천이었는데 1억 2천대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또 떨어져서 이제 또 저기 빌리언님은 아주 구신 상황이죠. 자, 오늘 비트코인 시세도 한번 스샷으로 남겨서 그리고 데일리방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시세 빌리언님이 이제 시드머니 강의날 얼마에 어떻게 됐는지는 또 한번 실체를 또 이제 그 시드머니 강의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거는 마무리를 짓고 녹화를 했기 때문에 녹화를 올려드릴 테니까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드머니 강의가 작년에 우리가 시드머니 강의를 언제 했었냐? 작년에 시드머니 강의를 12월 달에 12월 18일에 그 남짓에 했네요. 어쨌든 30일에 했구나. 올해는 12월 중순에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중순 이후로.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니까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좀 한참 벌었다가 요즘에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약간 울상인 샬롬님, 빌리언님은 후기를 안 썼네. 이제 보니까 이러니까 문과적인 감성이 없으니까 코인을 안 산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한번 후드를 맞았어야 되는데. 문과적인 감성이 없었다. 네. 자, 12월에 시드머니 강의가 있으니까 모두 다 12월에 시드머니 강의에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